먼 바다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선원들은 그동안 선거 때가 되어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었는데요. 올해 2월 29일 선상 부재자 투표 제도가 공직선거법에 도입됨으로써 오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 선거부터는 선원들도 오대양 어디에 있든지 선상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상 투표에 참여하려면 우선 만 19세 이상의 국민 중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인 원양어선, 외항여객선, 외항화물선, 해외 취업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어야 합니다. 선상투표는 선상부재자 신고, 투표용지 발송 및 수신, 선상투표 및 투표지 전송 등의 3단계로 진행되는데요. 자, 그럼 선상부재자 신고의 절차부터 살펴볼까요? 선상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원이 선거임명부 작성 기간인 11월 21일부터 11월 25일 중에 선상 부재자 신고를 작성하여 선장의 확인을 받은 다음 선박의 팩스를 통해 주민등록지 구시 군의 장에게 선상 부재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신고서의 거설안에는 반드시 신고자가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명칭과 팩스 번호를 적어야 하며 뒷면에는 뒤집어 전송될 때를 대비하여 구시군의 장이 보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신고인의 성명, 선박명, 팩스 번호를 기재합니다. 부재자 신고 절차를 보셨는데요. 그렇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언제 어떻게 선상투표용지를 발송하는지 그 절차와 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시군의 장으로부터 부재자 신고 임명부를 송부받은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상투표용지를 작성하여 대통령 선거일 전 9일인 12월 10일까지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팩스로 발송하게 됩니다. 선상투표용지는 투표 안내문이 적힌 표지란과 후보자를 선택하는 투표란으로 구분되며 표지란에는 선거인 정보 및 본인 확인란과 투표 방법, 투표 시 주의사항,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선박에 팩스로 수신된 투표용지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올바른 투표용지의 수신과 전달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선장은 선상 투표용지가 팩스를 통하여 수신되는 즉시 해당 선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만약 수신된 투표용지가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를 걸어 투표용지를 다시 보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상황을 선상투표관리기록부에 기록하면 됩니다. 부재자 신고를 한 선원이 선장에게서 투표용지를 받게 되었는데요. 투표용지의 보관과 관리, 그리고 보관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볼까요? 선원은 투표 전까지 안전하게 선상투표용지를 보관, 관리해야 하며 투표일, 투표소가 아닌 장소에서 미리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게 되면 무효가 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선상투표를 하기 위한 투표소 설치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선상투표소는 선장이 12월 11일부터 12월 14일의 기간 중 해당 선박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투표 일시와 장소, 투표 과정에 입회할 입회인을 지정하고 선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투표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송부한 기표대나 선박 내의 자체 시설을 활용하되 투표의 비밀이 보장돼야 하며 바로 봉투에 봉함할 수 있도록 설비해야 합니다. 이제 투표를 위한 준비가 모두 갖추어져 가고 있는데요. 선상투표는 팩스를 이용하여 진행되는 만큼
지금부터는 투표 시작 전에 꼭 알아야 할 올바른 팩스 사용법과 몇 가지 준비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투표 시작 전에 팩스의 설정 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설정 번호가 입력되어 있지 않거나 설정 번호가 실제 사용 중인 번호와 다르게 입력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 중인 번호를 입력하고 설정해야 합니다. 만약 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송된 선상투표지에 팩스 번호가 나타나지 않거나 선상 부재자 신고서에 기재된 팩스 번호와 다를 경우 그 투표지는 무효 처리됩니다. 그리고 선원들의 투표 편의를 위해 선상투표지를 전송할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팩스 번호를 단축번호로 지정하여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선원들의 정확하고 올바른 팩스 사용을 위하여 사전에 팩스 전송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하여 테스트 일시를 알린 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에 따라 테스트용 투표지를 송신할 수 있으며 송신 여부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장은 원활한 투표 진행을 위해 입회인과 선원들에게 팩스 사용법, 투표 방법과 진행 절차 등에 대해 자세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공정한 선상투표 관리를 위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원 1명 이상을 입회인으로 선정하여 투표 전 과정에 입회시키고 선장과 입회인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보내준 표차를 폐용토록 합니다. 이제 선상투표소 현장으로 가서 선상투표와 투표지 전송, 봉투 봉합에 관한 절차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선장은 선상투표자 본인이 가져온 투표용지에 입회인과 함께 서명한 후 투표용지 뒷면에 선박 명칭, 선박 전화번호, 선거인 성명을 기재한 후 투표지를 투입할 수 있는 봉투와 함께 교부합니다. 선상투표자는 기표소로 가기 전 선장으로부터 교부받은 투표용지에 본인 확인란에 서명하고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합니다. 기표한 투표지는 팩스로 투표자 본인이 직접 전송한 후 투표지를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봉투 겉면에 자신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적어 선장에게 제출하면 투표가 끝나게 됩니다. 이때 선장은 입회인의 입회하에 투표지 봉투 등을 포장한 다음 입회인과 각각 봉인한 후 보관합니다. 입회인의 투표 시에는 투표를 마친 선원 중 1인을 입회하도록 합니다. 투표가 끝나면 선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송부한 용구, 용품 세트에 들어있는 선상투표관리 기록부를 작성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팩스로 전송하고 국내 도착 즉시 선상투표 관리 기록부와 투표지가 든 봉투를 해당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 도착 전이라도 외국 기항지에서 배달 증명이 되는 국제 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상투표의 모든 주요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부터 우리의 소중한 한 표 어떻게 접수되고 개표되는지 그 과정들을 함께 알아볼까요? 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투표 부분이 봉함되어 출력되는 쉴드 팩스라는 장비를 사용하여 선상투표지를 수신합니다. 수신된 투표지는 해당 선원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기 우편으로 송부합니다.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송부된 투표지를 접수하여 선거일인 12월 19일 오후 6시 후 개표소로 옮겨 개표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가 무효가 되는 일은 없어야겠죠? 마지막으로 선상투표의 무효 사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선상 부재자 신고서에 기재된 팩스 번호가 아닌 번호를 이용하여 전송되었거나
전송한 팩스 번호를 알 수 없는 것. 같은 선언의 투표지가 2회 이상 수신된 경우 정상적으로 수신된 최초의 투표지 이외의 것. 선언과 선장 또는 입회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빠진 것. 표지 부분에 특정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그 성명이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것은 모두 무효 사유가 됩니다. 부재자 신고인이 승선한 선박의 선장은 선거운동이 금지되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 등을 홍보하는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만약 선장이 선거운동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선장 또는 입회인이 선상투표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하여 지지, 추천, 반대를 강요하거나 선상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권유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므로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오대양에서 피어나는 민주주의의 꽃. 지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실시된 재외선거에 이어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최초로 실시되는 선상투표. 그 성공과 정착을 위하여 선장과 선원, 그리고 입회인 등 선상투표 관계자 여러분들의 소명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선상투표의 성공은 선진 선거 문화를 완성함과 동시에 당당한 세계의 주역으로서 더 큰 대한민국의 꿈을 실현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